쓰러진 아이를 안고 다급하게 뛰어나오는 사람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위급한 상황. 기관 절개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3분에 끝내지 못하면 뇌까지 손상될 수 있어요. 이 일행 중 현직 의사인 한진우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이 자리에서 바로 기관 절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아이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은 한국대학교 법의관사무소. 희귀 난치병 관련 사건들의 재부검을 전담하며 이와 관련해 독립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한국 최고 실력의 법의관들이 모인 곳이죠. 에이, 이거 일반적인 심장마비가 아니네.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노안이 오셨나? 그 중에서도 한진우는 자타공인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인데요. 한진우는 남들이 초등학교 다닐 나이에 카이스트에서 로봇공학을 공부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로봇은 인간이라는 깨달음을 얻어 어린 나이에 의사가 된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천재들 중에는 또라이가 많다고들 하죠. 한진우는 그 천재적인 두뇌에 어울리지 않게 하는 짓은 완전 초딩인데다 또 매사를 장난으로 일관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는 강경희 형사와는 사사건건 부딪히죠. 사람부터 불러내고 그래요, 그쵸?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진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의학적 지식들과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를 활용하여 이곳 한국대학교 법의관사무소에서 경찰들도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척척 해결해왔습니다. 스승님들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 구찮게 하는 게 하루 이틀인가 뭐. 그런 한진우와 한국대학교 법의관사무소는 이번에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아이 유괴 사건 수사에 시신을 해부하여 단서를 찾아내는 법의학자들이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 유괴 사건은 좀 달랐습니다. 유괴당한 아이 준서가 페닐케톤요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죠. 납치당한 준서가 앓고 있는 페닐케톤요증은 단백질 효소 이상으로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심한 경련과 함께 신경마비를 일으켜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몹쓸병 때문에 준서는 평소에도 빵이나 우유를 먹을 수 없었죠. 우유 먹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납치범은 준서를 납치하여 부모에게 아이의 몸값으로 5억을 요구합니다. 여보세요? 내일 오후 4시까지 5억을 준비해. 그런데 준서의 상태를 모르는 납치범은 준서에게 빵과 우유를 주게 되고, 엄마가 이런 거 먹지 말랬어요. 먹어. 그 빵과 우유를 먹은 준서는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당황한 범인은 준서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데, 애가 왜 이래? 똥 오줌 못 가려? 바지 오줌까지 쌌어. 놀라서 그랬을 거예요. 이때 준서의 부모는 준서에게 남다른 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납치범들이 아이가 큰 병이 있는 경우 귀찮아져서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그런 위험보다도 현재 당장의 아이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한진우. 현재로선 그냥 놔두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한진우는 자신의 스승인 한국대병원 센터장 장규태 박사를 통해 준서가 앓고 있는 페닐케톤요증 환자들이 일반 밥을 먹지 못하고 단백질이 적게 들어간 저단백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단백밥이라는 게 나와서 좀 편해졌지. 저단백밥 그거 뭐 아무 데서나 파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아유, 당연히 아무데나 안 팔지. 수요가 적으니까 말이야. 그 지정마트 한두 군데 말고는 안 판다던데? 그리고 한진우는 이 저단백밥을 미끼로 범인을 잡을 함정을 준비하는데, 낚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저단백밥 제조사의 협조를 구한 뒤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그걸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때려잡든가 위치를 파악하자. 내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하여 수사팀은 범인에게 현재 준서의 심각한 상태를 솔직히 말해주고 5억을 받기 위해선 준서가 죽지 않게 시중에서 파는 저단백밥을 먹여야 한다고 전합니다. 준서는 페닐케톤요증이라는 병 환자입니다. 공복 시에 위산 성분이 산화돼서 역류되면 뇌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라 아마 그 증상이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밀가루 음식, 음료, 과자 같은 거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저 밖에 나가시면 저단백밥이라는 걸 아마 팔 겁니다. 이에 범인은 예상했던 대로 어쩔 수 없이 저단백밥을 구하려 나서는데, 저단백밥은 워낙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정된 마트에서밖에 팔지 않아 범인은 좀처럼 저단백밥을 구할 수 없고, 결국 이를 구하기 위해 대형 마트까지 오게 됩니다. 마트에는 미리 저단백밥을 사러 올 범인을 잡기 위한 인원들이 투입되어 있었고, 범인이 계산을 마치고 나서는 순간 그를 잡기 위해 들이닥친 보안 요원들.
당황한 범인은 잡히지 않기 위해 달아나는데 범인은 보안 요원들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시각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준서는 범인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탈출을 감행하는데 가까스로 자물쇠를 부수고 나온 준서. 이제 현관문만 나서면 준서는 도망칠 수 있는데 그만 준서는 마트에서 돌아온 범인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화가 난 범인은 준서 부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입금 기한을 앞당기는데 1시까지 송금해. 2시간 만에 그 돈을 준비한다는 게 좀... 그건 그쪽 사정이고. 그때 입수된 로드뷰 서비스 촬영 사진에 범인의 차가 찍혔고 수사팀은 이 사진에 문신을 한 범인의 팔이 찍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같은 사무소 부검이인 김성도 연구관이 며칠 동안 옷을 못 갈아입어 자신에게서 땀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데 아유, 이 3일 연장 입었더니 냄새가. 그 말을 들은 한진우는 준서의 부모에게 세탁하지 않은 준서의 팬티와 체육복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 세탁 안 한 팬티나 체육복 좀 있을까요? 준서가 빵과 우유를 먹고 쓰러졌을 때 범인은 준서가 오줌까지 쌌다고 말했는데 페닐케톤요증 환자의 소변과 땀에서는 지독한 쥐의 오줌 냄새 같은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이 특이한 냄새를 경찰견을 통해 추적하기 위함이죠. 준서의 체육복 냄새를 맡은 경찰견들은 한 동네에 와서는 계속 같은 곳만 빙빙 돌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한 냄새의 방해가 있는 것이었죠. 분명 이 근방에 준서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확실한 준서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약속한 시간이 다 되자 범인은 입금을 확인하고는 수십만 되는 전화기를 준서에게 던져주고 준서 부모에게 그 전화기의 번호를 전송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의 주방 가스관을 끄는 채 밸브를 열어버리고 사라지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범인은 준서를 살려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범인에게 번호를 받은 준서의 부모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고 드디어 준서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보세요? 막혀. 준서야, 뭐? 안 그래도 우유와 빵을 먹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준서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가스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이 사실이 수사팀에 전해지고 수사팀은 더 다급하게 수색에 나서는데 수색 중 한진우는 한 여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순간 한진우는 함께 있던 경찰들에게 저 여자를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여자와 부딪힌 순간 로드뷰 사진에서 본 문신을 그 여자에게서 본 겁니다. 당연히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한 범인이 사실은 여자였기 때문에 마트에서의 추적과 지금까지의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이죠. 결국 한진우에 의해 정체가 탄로난 범인은 사력을 다해 도망쳐보지만 결국 강경희 형사에게 체포당하고 맙니다. 범인은 잡았지만 아직 준서가 갇힌 곳을 찾지 못한 수사팀. 그런데 그때 준서가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며 정신을 잃었단 말에 힌트를 얻은 한진우는 이 근방에서 가스 사용량 표시기 숫자가 미친듯이 돌아가는 집이 준서가 있는 곳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한진우의 말에 따라 수사팀은 이 근방의 모든 가스 사용량 표시기를 살피기 시작하고 결국 미친듯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안에서 쓰러져 있는 준서가 발견되고 주주야. 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준서를 살리기 위해 준서를 안고 밖으로 나오는데 준서의 상태가 생각보다 위태롭다는 사실을 안 한진우는 당장 기관지 절개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무래도 기관 절개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3분 내에 끝내지 못하면 뇌까지 손상될 수 있어요. 커터칼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준서의 목을 절개하여 기관지에 볼펜대를 박아놓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준서는 한진우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로 다시 숨통이 트여 살아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천재의사 한진우는 자신의 의료 지식과 천재적인 두뇌로 범인도 잡고 죽을 뻔한 아이도 살려냅니다. 이 드라마는 OCN에서 방영했던 신의 퀴즈라는 드라마로 한국 최연소 천재의사 한진우가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와 희귀 난치병에 대한 의학 지식들을 활용해 경찰도 잡지 못하는 범인들을 잡는 메디컬 수사극입니다. 기존의 수많은 메디컬 드라마와 수사극이 있었지만 신의 퀴즈는 기존의 메디컬 드라마나 수사극과는 완전히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각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난치병들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우유만 먹어도 생명이 위급해지는 페닐케톤요증 말고도 웃으면 죽음에 이르는 RAS, 나이를 먹어도 외관상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하이랜더 증후군 등 신의 퀴즈 모든 에피소드는 이러한 희귀 난치병들이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천재의사 한진우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희귀 난치병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 난치병에 대한 의학 지식과 천재적인 두뇌로 사건을 멋지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신의 퀴즈는 2014년 시즌4 방영을 끝으로 4년 동안 후속 시리즈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8년 11월 14일 드디어 신의 퀴즈 후속 시리즈인 신의 퀴즈 리부트가 OCN에서 방송됩니다.
보통 리부트라고 하면 원래 있던 시리즈를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신의 퀴즈에서의 리부트는 4년의 시간 동안 멈춰있던 이 시리즈를 리부트, 즉 재시동을 걸어 다시 이어나간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리부트라고 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작품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재시동 거는 신의 퀴즈 시즌5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신의 퀴즈 리부트는 2018년 11월 14일 첫 방송되니까요. 신의 퀴즈 리부트 본방사수 절대 놓치지 마세요.